이번 시간은 조동사의 네 번째 유닛 4 조동사의 과거형 용법과 조동사 플러스 have 플러스 pp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동사의 과거형, can의 과거형인 could, may의 과거형인 might, would의 will의 과거형인 would, shall의 과거형인 should 등은 과거의 뜻만을 나타내지 않으며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그랬고요. 조동사 플러스 have 플러스 pp는 일반적으로 과거 일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 보통 이 심리 상태가 후회와 유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 말이 좀 어려워 보이니까 우리가 쉽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조동사 그러면 조동사예요. 조동사. 조동사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을 해볼게요. 세 가지이고요. 세 가지. 첫 번째,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죠. 본동사가 동사 원형 형태로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네요. 우리가 병렬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병렬구조. 병렬구조. 무슨 말이냐면 조동사 하나에 여러 가지의 동사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동사 원형. 물론 여기에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쓰여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조동사 하나에 동사 원형이 여러 개가 걸리면서 문장을 되게 길게 가져가요. 길게는 6개까지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문장이 엄청 길겠죠?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병렬구조라고 불러요. 두 번째예요. 조동사는 2개 연속해서 쓸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조동사는 2개 연속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동사를 어떻게 하죠? 두 번째 조동사를 대용어구로 바꿔 쓰죠. 대용어구로 바꿔 씁니다. 대용어구로 바꿔 쓰는데 이때 대용어구가 뭐예요? 이때 대용어구가 will 동사 원형은 be going to 부정사죠. will 동사 원형은 be going to로 바꿔 쓰고요. be going to 동사 원형, be going to 부정사. 그 다음에 can 동사 원형은요. be able to로 바꿔 쓰죠. be able to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쓰죠. 그 다음에 may도 바꿔 쓸 수 있어요. 허락의 의미일 때 may 동사 원형은 be allowed to 부정사 형태로 써요. be allowed to 부정사 형태로 허락의 의미일 때 쓸 수 있고요. 우리가 have, must죠. must 동사 원형은 have to 부정사 형태로 바꿔 쓰죠. have to 부정사 형태로 바꿔 씁니다. 그쵸? 그래서 뭐예요? will 동사 원형은 be going to 부정사, can 동사 원형은 be able to 부정사, may 동사 원형은 be allowed 수동태네요. to 부정사, must 동사 원형은 have to 부정사 형태로 우리는 대용어구로 바꿔 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질적으로 세 번째 조동사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 원형이요. 얘는 두 가지 의미를 띄어요. 조동사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떠한 능가 허추무의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요. 현재로 쓰이면 현재 조심스럽고 정중한 표현으로 쓰여요. 현재 의미의 조심스럽고 정중한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죠. 조동사 현재형의 have 플러스 pp예요. 조동사 현재형의 have 플러스 pp는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요. 과거의 추측을 나타냅니다. 모든 조동사는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조동사가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는 조동사의 과거형 would나 could나 might를 쓰지 않고 조동사 현재형의 have 플러스 pp를 써서 과거의 추측을 나타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동사의 현재형이 과거형으로 바뀌면서 have to를 쓰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과거에 대한 조심스럽고 정중한 추측이 돼요. 조심스럽고 정중한 추측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정중한 추측이 되어지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조심스럽고 정중함이요. 조심스럽고 정중함이 쓸데없이 과해지면
뭐가 돼요?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현재의 반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반대 사실의 감정을 표현하게 돼요.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동사의 과거형의 have 플러스 pp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역시 조심스럽고 정중함이 과해지면 과거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반대의 감정을 나타내게 돼요. 반대의 감정을 나타내게 됩니다. 반대의 감정을 나타내게 돼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될 때 왼쪽 파트로 해석이 될 때가 있고요. 오른쪽 파트로 해석이 될 때가 있는데 왼쪽 파트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얘는 우리는 사실을 전달하는 직설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측으로 해석이 될 때 우리는 이것을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정법이란 말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요. 감정법이에요. 조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해서 감정을 표현했다. 그래서 감정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이 그거죠. 이때 우리가 앞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몇 번이에요? A번에 1번, 3번이 여기에 해당돼요. A번에 1번, 3번, A번에 1번, 2번, 3번 예문이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과거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 그 다음에 B번에 4번과 5번이 조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해서 현재의 조심스럽고 정중한 표현을 할 때 쓰는 예문이고요. 그 다음에 D번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조동사의 현재형의 have 플러스 pp예요. 이거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D에 8, 10, 11, 12번 예문이 여기에 속하고요. 현재 반대의 감정을 나타내는 조동사 과거형을 사용해서 이것이 C번의 6번 예문이고 과거의 반대의 감정을 나타내는 게 C번의 7번 예문과 D번의 9번 예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9번 예문이 해당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세 가지 조동사의 특징이요. 이것이 문법적 특징의 다예요. 조동사의 문법적 특징은 이게 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각각의 조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이 공부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조동사의 문법 그러면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문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시제 일치가 조동사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 첫 번째 예문,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That 세모이야. Tom might be at the library.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말한 게 언제예요? 과거에 말했어요. 그러면 톰은 도서관에 언제 있어야 돼요? 과거에 있었어야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죠. 과거에 대한 레이가 추측을 나타내니까 추측을 나타내요. 추측을 나타냅니다. 과거에 대한 추측. 메이는 어차피 추측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메이만큼은 마이트를 써서 과거를 나타낼 수 있어요. 메이하고 우드 정도입니다. 이번에 The doctor told me. 그 의사가 나에게 말했어요. 무엇을? 대절 이하를 말했어요. 대절 이하. He would find. 그가 찾을 거라고. The cure. 치료제를. of cancer. 그 암의 치료제를 찾을 거라고 말했다 그래요. 따라서 말한 게 언제예요? 과거에 말했어요. 과거에. 그럼 찾을 건 언제예요? 그 과거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의미의 과거형인 would를 썼습니다. 3번. She said 그녀가 말했어요. that 세모 이하를 말했습니다. She must take care of. 그녀가 보살펴야 한대요. The baby. 그 아이를 보살펴야 된다라고 과거에 말했습니다. 과거에 말했어요. 그러면 보살펴야 하는 것도 그 말한 시점에서는 미래지만, 그쵸? 하지만 그 미래 역시 현재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의미로 들어가는 거죠.
과거의 의미로 들어가요. 따라서 had to를 쓰는 거죠. had to를 써요. must는 현재와 과거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현재와 과거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쓰지는 않아요. must 쓰지 않도록 하시고요. must의 과거형은 had to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B번은 조심스럽고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였고요? C제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뭘 나타냈어? 조동사의 과거형이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말 그대로 과거를 의미하고요. 과거를 의미했고요. B번 같은 경우는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표현을 하는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 원형이에요. 과거형의 동사 원형. 그래서 could you send me? 너 나에게 보내줄 수 있어? 그래요. an application form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형태의 나에게 그 지원서를 보내줄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의문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정중한 부탁이에요. 정중한 부탁. 정중한 부탁. 이때 우리 중학교 때는 이때 could를 can으로 바꿨을 수 있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의미가 다르죠. can을 쓰면 보내줄 수 있어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could를 쓰면 있겠습니까 정도로 약간 더 격식체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5번도 Would you mind being here at 10 o'clock? 그랬어요. 그래서 10시에 이곳에 와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때 will을 써도 되지만 굳이 would를 써서 훨씬 더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뭐뭐 하시겠어요? 그러죠. 뭐뭐 겠어요? 라고 하면서 써요 라고 하면서 훨씬 더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C번과 D번인데 C번과 D번이 어렵죠. 가정법 구문은 우리가 여기서 먼저 정리를 하면 가정법은 조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해서 뭘 표현한 거예요? 감정이요. 반대의 감정. 사실의 반대에 어떠한 감정을 표현할 때 조동사에 우리는 과거형을 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세한 얘기는 가정법 시간에 할 거고요. 일단 6번에 if you were 그랬어요. 만약에 너가 a better student, 더 나은 학생이었다면 you might get better grade. 더 나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그래요. 그래서 if절 속에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요. 과거형을 썼어요. 그리고 조동사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현재 더 나은 학생이면 더 나은 점수를 현재에 받을 텐데 그렇죠. 받을 텐데. 그래서 현재로 해석이 돼야 돼요. 7번이요. if 만약에 he had not come 그래요. had 플러스 pp예요. 보통 had 플러스 pp 형태를 쓰죠. 그러면서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플러스 pp를 써요. 그러면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플러스 pp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플러스 pp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플러스 pp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에 대한 조심스럽고 정중한 추측이요. 추측의 의미를 띠거나 아니면 과거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반대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아까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이때 감정은 후회와 유감의 감정이 80%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뭐 하지 않았다면 오지 않았다면 과거에요. I would have been disappointed. 나는 실망을 했을 텐데요. 그래서 뭐예요? 실망했어요? 안 했어요? 과거에 그가 왔어요? 안 했어요? 왔어요. 그래서 나는 실망했어요? 안 했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가정법 구문이에요.
이 가정법 구문의 9번도 역시 가정법으로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더 될 거예요. 수잔 left him. 수잔이 그를 떠나버렸대요. He should have been nicer to her. 그는 그녀에게 더 친절했어야만 했어. 수잔이 떠난 게 언제예요? 과거예요. 과거에 그가 친절하지 않아가지고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더 친절했어야 했다. 그래서 과거에 더 친절해야 했는데 친절하지 않아서 떠나버렸어. 유감이야 라고 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이네요. 중요하죠. 그래서 6번, 7번, 9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D번 같은 경우는 조동사의 have 플러스 pp예요. 이때 조동사는 현재형이겠죠. 조동사의 현재형의 have 플러스 pp예요. 이때 얘는 기본적으로 뭘 나타내요? 과거에 대한 조심스럽고, 조심이에요. 그리고 정중해요. 정중한 추측을 나타내는 게 이 표현이죠. 8번 The garden is well all wet. 잘못 말씀드렸네. 현재형이니까 조심스럽고 정중한 게 아니라 그냥 과거에 대한 추측이죠. 과거의 추측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과거의 추측. 그래서 may하고 will을 제외한, might와 would를 제외한 모든 조동사는 추측의 의미의 과거일 때는 조동사 현재형의 pp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8번에 The garden is all wet. 그 정원이요 모두 젖어 있대요. It must have rained last night. 지난밤 뭐예요? 비가 왔음에 틀림없어. 조동사 현재형이에요. 조동사 현재형에 must를 써서 뭘 썼어요?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요.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지난밤 과거에 비가 왔음에 틀림없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I may have left my key here. May have left. 조동사 현재형 have pp네요. Have you seen her them? Have you seen them? Have you seen them? 너 그거 본 적 있어? 라고 하면서 현재 완료의 경험을 나타냈고요. 현재 완료의 경험 본 적 있어? 라고 경험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 해야 돼요? 과거에 대한 추측이에요. 과거에 대한 추측. 내가 여기에 내 열쇠를 놓고 왔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죠. 그래서 조동사 현재형에 have pp를 썼어요. 11번이요. She cannot have gone out. 그녀는요 바깥에 나갔을 리 없었대요. The door isn't locked. 그래서 그 문은 현재 닫혀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cannot, must의 부정 형태죠. must의 부정이에요. 강한 추측의 부정이죠. must의 부정. 뭐뭐일 리 없다 그래요. 뭐뭐일 리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녀가 바깥에 나갔을 리 없어. 강한 추측의 부정이요. The door isn't locked. 그 문이 현재 잠겨있지 않기 때문이죠. 12번 You needn't have watered the roses. 너는요 그 장미에 물을 줄 필요가 없었어. 언제? 과거에. 그런데 졌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need가 조동사의 현재형에 have watered. 그래서 have 플러스 pp 형태를 썼네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 몇 번이요? 3번이요. 이 3번. 해석할 때 느낌도 달라지고요. 분위기도 달라지죠. 그래서 3번은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야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writing drill. writing drill from word. 단어에서부터 through chunk. 하나의 의미를 묶어서 to a sentence. 하나의 문장으로 그러죠. 1번. 그는 다음 그의 생일이면 if절이겠네요. 뭐뭐이다면 그러네요. 17살이 된다고 말했어. 말했대요. 따라서 뭐예요? 잠깐만요. 생일이면 해가지고 조건의 의미가 들어간 것처럼 보였는데 if가 없네요. if가 없습니다. 단어를 찾아보면.
그럼 일단은 주절을 보면 그가 말했대요. 그러면 그가 said 말했습니다. said 무엇을 말했습니까? 대절 이하를 말했습니다. 그 대절 이하는 뭐예요? 그가 17살이 된대요. 그가 말한 게 과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은 미래지만 그 미래도 역시 현재 입장에서 보면 과거니까 would be 되겠죠? 17, 17살, 17살이 된대요. 언제요? On his next birthday.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확인해 볼게요. 그가 said 말했습니다. 대절 이하를. 그죠? 그가 would be 17th 17살이 된대요. 언제? On his next birthday. 그의 다음 생일에. 그래요. 2번. 조금만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뭐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would mind를 쓰는 게 원칙이죠. would mind예요. 따라서 여기 뭐예요? would you mind 그래요. would you mind 뭐뭐 해주시겠어요? 무엇을? speaking a little more slowly죠. a little 약간 more 더 slowly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되어 있죠. 글자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would you mind 그래요. 따라서 would mind를 써서 would mind ing를 써서 좀 조심스럽고 정중한 표현을 하고 있네요. 3번. 너는 그 모임에 참석했어야 했어. 과거에 참석했어야 했지만 참석하지 않아 유감이야 라는 표현이겠네요. 그래서 뭘 쓰래요? should는 의미를 쓰래요.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만 했어. 그래서 주어는 you겠죠? you should have attended 참석해야만 했어. attended the meeting 그 모임에 그 회의에 그렇죠. meeting 하면서 문장이 끝나죠. 확인해보면 you should have pp예요. 뭐뭐 했어야 과거에 했어야만 했지만 하지 않아 유감이야. should have pp에 조동사 과거형이 have 플러스 pp예요. the meeting이 목적어 형태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파트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요. 이 예문보다는 미리 뭘 외워놓고요. 이 조동사의 문법적 특징 3가지를 외우고 여러분들이 예문을 가지고 이 문법적 특징 3가지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